안녕하세요. 저는 참진한의원에서 얼굴 교정 진료를 하고 있는 신정민입니다. 유튜브에서는 얼핏 닥터로 제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던 그때 환경이 의약분업이 되기 전이었어요. 양양 카나리즈 처방을 받으려고 하면 전문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처방전에 근거해서 약을 복용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스테로이드제를 약사가 함부로 쓸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고요. 한약도 사실 약국에서 그냥 탕정기를 갖다 놓고 한의사들이 처방하는 그 방식대로 해서 그 처방을 할 수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약국에서 약사로 일을 할 때 인사이트를 줬던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약국에 오셔서 스테로이드제 2알과 종합감기약이 있어요. 물로 이렇게 마시는 거. 그거를 매일 비타민처럼 드시던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이제 드시면서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한눈에 봐도 이 사람은 문제가 있다 싶을 정도로 외관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으셨거든요. 웅페이스부터 시작해서 뭐 얼굴 선조도 있고, 그리고 이빨도 다 빠지고, 그리고 뭐 그냥 봤을 때 본인 이제 질병으로 고혈압, 당뇨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생각되는 모든 질병을 다 갖고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이렇게 복용하면 안 된다라고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었는데, 그게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약을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게 맞는 걸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그 계기로 해서 고민을 했던 거고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한 5년 정도 불면증이나 이런 증상으로 해서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함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청신연자음이라고 하는 처방을 복용하시고, 본인이 갖고 있던 증상이 씻은 듯이 나아가지고 이제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이제 고마워하셨던 그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정말 사람을 치료를 하고 이런 환자들을 볼 거라고 하면은 약사보다는 내가 한의사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 경험을 계기로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한의대 입학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서양의학은 스테로이드제랑 항생제가 아니면은 붕괴가 될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제에 의존해서 굴러가는 구조인데, 스테로이드 제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이제 효과가 드라마틱한 반면에 부작용도 굉장히 심해요. 아예 몸을 정말 무너뜨릴 정도죠. 그런 부분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몬페이스나 뭐 이런 이제 몸을 외형을 변화를 시키고 호르몬계에서 내분비계 변화를 일으키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거고요. 저는 이제 항생제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정상 세균총을 파괴를 시키는 부분인 거거든요. 세균에 이제 이완이 됐을 때 항생제나 이런 부분들을 써가지고 급격하게 급성병이라고 하면 항생제를 써서 컨트롤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지만, 결국은 이제 만성염증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항생제가 무용지물인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항생제는 내성이 있다 보니 사실은 내성균이 생기고, 그 내성균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항생제를 개발을 하지만 실제로 항생제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정상 세균총을 제가 손상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게 실제로 균을 사멸을 하려고 하다 보니 정상적으로 유익한 균들이 같이 사멸이 되면서 여기 이제 구강 쪽에 무슨 다른 염증이 생긴다든지,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질염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설사를 한다든지, 약을 쓰려고 했던 이면에 그런 부작용들이 좀 심각한 문제들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급성기에는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실제로 어떤 질병이 만성화를 됐을 때는 양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이제 한의학적인 접근이라든지, 그리고 그 사람의 이제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교정해주는 쪽이 조금 더 비중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양의학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진단을 하고 질병을 들여다보고 원인을 찾고 하기 위해서 계속 그냥 기계적인 진단적인 부분에 거기에 되게 의존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든지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은 어떻고 이런 부분들을 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한계가 되게 많이 생기고,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 치료가 안 되는 질병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한의학이 굉장히 강점이 있거든요. 제가 하는 뭐 턱관절 장애 진료 같은 경우에도 턱관절 문제가 교합의 문제고, 턱관절에 염증이 생겼으니까 여기 턱관절을 세정을 하고 교합을 맞춰주기 위해서 스프린트를 쓰고, 엑스레이상 보이는 이제 병변이나 이런 부분들이 접근을 그냥 하는 거죠. 여기가 근육이 굳어 있으니까 주사를 놔주고 보톡스를 쓴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실제로 그냥 턱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머리 위치를 옮기고 턱 위치를 그냥 제자리에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턱의 통증이 줄거든요. 구조를 좀 전체적으로 보고, 여기서 생긴 문제가 다른 부분 때문에 생겼을 거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관적인 부분이 뭔가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사실 그렇게 시각을 옮겨가지고 진료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그게 한의학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의학은 그렇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는 의료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한의사들이 진료를 한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